안녕하세요. 저는 올드스포트 북스토어의 북2를 맡고 있는 정인철입니다. 저는 올드스포츠 북스토어의 북1 박지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ENFP 서점 주인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위대한 개츠비거든요. 근데 위대한 개츠비에서 닉 캐러웨이라는 그 화자가 있고 개츠비라는 주요 인물이 있을 때 닉 캐러웨이한테 이 개츠비가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네. 어이, 이봐, 자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화를 보면 올스포트라고 하거든요. 굿나잇 올스포트 이렇게 개츠비의 설정 자체가 옥스포드 출신이라고 해서 옥스포드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몇 번을 들어봐도 옥스 발음이 아니니까 막 찾아본 거죠. 근데 그분들이 막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19세기, 20세기 영국식 구어 표현이고 오래된 친구 아니면 자기들끼리 부르는 일종의 친구를 뜻하는 은어 아니면 뭐 귀족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올드스포트를 그냥 편하게 오래된 친구라고 번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오랜 친구처럼 남고 싶다. 성수동이 나에게 오랜 친구인 것처럼 우리 서점도 성수동에게 오랜 친구가 되고 싶다. 좀 여러 가지 마음을 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이름을 딱 어때? 라고 한 거는 지연님이거든요. 이름 뭘로 하지 하다가 올드스포츠 어때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던진 것 중에 됐습니다. 저희가 서점을 오픈하고 남편이랑 같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스페인에서 만났던 라 미스트라엘이라는 서점 그런 서점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서점이 조금 되고 싶다? 거기 가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닮고 싶냐면 서점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감성보다는 책의 양으로 조금 승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었기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클래식하고 그랬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를 말하자면 저는 핀터레스트에 있는 그런 서점을 갖고 싶어요. 미스트랄 거기랑 조금 반대되는 것인데 아기자기하고 작은 소품들이 많은 서점을 운영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본질에 달라지다 보니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특별히 어떤 롤모델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라미스트랄도 그랬고 스페인에서 만나봤었던 작은 서점들이 이상향이 될 수 있는 거는 거기야말로 그 동네에 다 올드스포트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서점 투어 아닌 투어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저희 서점에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저희 서점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서점들을 쫓아가야겠다, 따라가야겠다라고 말은 또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면서 하지 않았던 게 거기에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축적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뭐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축적하는 거를 배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되고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어떤 ROI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축적된 어떤 시간을 흉내내는 시도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거기 갔다 오니까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멋있었으니까 억지로 하지 말자. 올드스포트를 천명한 만큼 어느 정도는 시간의 축적 근데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간에 우리의 취향을 우리가 생각했던 대화를 여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취향과 함께 공유하는 무언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딱히 없는 이유, 되고자 하는 것들이 없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의 고유함과 원앤온리에 대한 그 일종의 추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점이 저는 궁극에는 항상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는 앵커 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스토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유동 인구를 끌어오는 하나의 그 지점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서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지만
꼭 거기서 소비를 하지 않아도 뭐 책을 읽고 가도 된다든지 아니면 책 목록만 보고 가도 된다든지 뭐 괜찮아 나는 뭐 너 늦어도 괜찮아 서점에서 잠깐 기다릴게 하면서 뭐 10분 20분 정도는 뭐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지 특히나 동네 책방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백화점 1층이나 지하 1층에 일부러 서점 프랜차이즈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동인구를 끄는 간판을 막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올드스포트 북스토어를 이 상권의 앵커 스토어로 만들고 싶고 그게 나중에 잘 되면은 꼬마 빌딩을 하나 매입을 하게 된다면 1층이나 2층에 앵커 스토어를 해줘야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거를 타인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앵커 스토어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베네핏 이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 약간의 망상도 함께 어느 저 먼 지점에 두고 존버의 마음으로 시간을 축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서점은 되게 모순적인 사업이긴 해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평수가 넓어야 그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점의 끝이 뭔가 내가 뭐 나는 여기에서 어떤 미니멀리스트로 살면서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 뭐 취향도 많이 좀 내려놓고 뭐 물욕도 내려놓고 나는 적당히 벌고 살래라고 하는 목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건물주를 목표로 하고 맞아요. 책방 사장님들이 건물주를 보통 목표로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사회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야만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분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프레드리히 앵겔스가 굉장히 유복한 그 집안을 갖고 있고 마르크스가 연구하는 걸 굉장히 지원을 해줬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후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ROI 따지지 않고 뭔가 이게 빵빵하게 후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생각이 사실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널리 퍼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진짜 유효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윤택하거나 유익함을 준다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려면 건물주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좀 투잡을 놓지 못하는 이유,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뭐 어떤 카테고리가 있지만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아까 얘기하셨던 책방은 저의 꿈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류고 한 분류는 책방 돈이 돼요? 실제로 물어보세요. 마진이 어떻게 돼요? 이거 장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분들은 절대 책을 사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안 사니까 나는 책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는 어차피 책 사봤자 온라인 서점으로 사는데 이런 동네 책방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런 순수한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슈퍼 가가지고 코카콜라 사면서 이거 마진이 얼마야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책방이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에 뭐 가감 없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것 맞아요. 또한 되게 감사한 일이고 맞아요. 마침 그분도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저희 인터뷰를 보고 이쪽에 오신다고 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맞아요. 다만 책 한 권만 두건. 그 책을 사실 때 그거에 대한 마진율 아 이거 적어서 이거 이게 근데 책방계의 불문율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아직 책방 뉴비라서 이런 맞아요. 것들의 불문율에 대해서는 맞아. 저희도 잘 모르니까 혹시 그렇다면 댓글 이거는 저희가 좀 조심 업계의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서점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힘든 거는 손님들한테 말을 너무 걸고 싶어요. 너무너무 저희 서점에 어떻게 오셨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오늘 날씨는 어때요? 너무 춥죠? 저도 너무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궁금한 게 사실 너무 많은 ENFP 서점 주인인데요.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거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서점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서점에서는 사색을 하면서 자기만의 책을 찾고 싶은 니즈가 강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을 걸면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들을 대할 때 여전히 말을 걸고 싶은 눈빛을 보내지만
서점지기가 된 만큼 서점에 난 쪽지나 메모 같은 걸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서점에 머무르실 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쓱 드리거든요.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오늘 제가 적은 내용은요. 저희 서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조용한 자신감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서점이 당신에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서점인 만큼 이렇게 텍스트로 전달하고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전달하면 사람들이 귀여워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서점에 있으면은 두 명이서 왔을 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세요. 나 이 책 읽어봤는데 아니면 너 이 책 읽어봐 이런 식으로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저만의 약간 작은 독서 모임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는 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서점에 있는 책 중에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을 보고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달라질 일이 없는 걸 알아! 라고 하셨어요. 울보 서점지기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 걸. 하하하. 이야기를 파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점은. 근데 그것과 동시에 지연님은 이야기를 또 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간을 팔아 이야기를 삽니다가 슬로건이었잖아요. 맞지? 아, 저희 예전에 스그난 책방을 운영했을 때 슬로건이 저희는 공간을 팔아 이야기를 삽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는 걸까라고 업을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공간을 팔아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고 그 이야기들을 다시 책에 또 얹히잖아요. 책이나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맥락이 되게 중요하고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라고 하면 그 책에 엄청나까지는 아니지만 의미와 맥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갖고 저희도 그것부터 역사를 치면은 벌써 한 5, 6년째 이야기를 사왔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숙명처럼 여기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서점 앞에 있는 책들도 다 독서 모임에서 책들. 그러니까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맥락이 있는 책들, 의미가 있는 책들, 누군가가 좋아했었던 책, 누군가가 인생책이라고 꼽은 책. 그래 이것들을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들로 더 소개하는 게 이제 다시 저희 업의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 챕터가 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서점이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질문이 책을 좋아하시냐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당연히 책을 좋아했으니까 서점도 이제 오픈하고 했겠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책 자체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책에 대해서 네,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책 좋아하세요? 저는 책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실 책 안에도 배울 점이 정말 많은데 그 배울 점들을 배워온 사람들의 대화도 즐겁고 전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서 모임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게 좋아요.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계속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리스너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사실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책에 대해서 저 되게 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책과 관련돼 가지고 다 물어보잖아요. 취미가 뭐야, 특기가 뭐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농구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저는 뭐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뭐 너 인천아 뭐 책 많이 읽는 거 같던데?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내가 책 읽는다고 하면은 이 외모에서 그 선입견으로 네가 책을 읽어? 아니면은 국문학과야? 난 너가 대학교도 못 나온 줄 알았는데 라는 얘기를 뭐 듣는다든지. 근데 또 누군가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쟤 젠척해 라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결핍이고 난 많이 읽고 싶고 막 이런 건데 누군가한테는 허세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그게 허영이고 막 복잡 미묘한 그 맥락이 있더라고요, 책에. 뭐 근데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책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 과정 자체를 이제는 그냥 나는 책 좋아한다고 말해야겠다. 막상 뭐 서점 주인이 저 책이요? 별로 안 좋아하네.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멋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그 종이 질감에 따라 이 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칩도 좀 나와 있어서 제가 명확한 색을 내고 싶을 때 이 컬러 코드를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제일 좋아하는 질감이나 색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요즘 그린이나 오렌지에 빠져 있는데 약간 이런 청록색을 좋아해요. 또 저희 서점이 그 위대한 개츠비랑 또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상징적인 좀 초록색들? 위대한 개츠비가 약간 청록색이랑 그게 연관이 있나요? 그 그린라이트가 맞아.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요? 네. 맞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데이지 부캐넌 집 근처에 그 등대가 있어요. 아, 개츠비가 그 데이지 쪽의 집을 보면서 등대를 이렇게 보면서 저 그린라이트 등대의 그 초록색 불빛을 보면서 내가 저거를 가져야 해. 약간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전 그린색을 요즘 좋아해요. 최애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떻게 하면 책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그 회사에서는 그 책을 사는 거는 완전 무제한으로 하거든요. 온라인 서점은 안 되고 책방에서 구매한 것만 법인카드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책방이나 동네 책방 분들께서는 그 우아한 형제들 직원분들을 되게 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책방 가서 일단 사 그리고 읽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하나의 큐레이션 북이 돼요. 저희도 책이라는 독서라는 취미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게 저희 독서 모임의 목표고, 그 뒤에 또 본인이 큐레이션까지 했으니까 그것 자체가 되게 이 공간이랑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여기에 언급된 책들을 큐레이션을 해놨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뭔가 좋아하는 문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산책 중에 읽는 거다. 책의 모든 취미는 사실 부동산과 연관이 있다고, 수집과 관련된 걸 하면은 결국에 그걸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 20대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책 구매를 많이 망설이거든요. 책 좋은 인테리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책만큼 좋은 인테리어가. 지금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 한강님이 정말 멋진 상을 타셨고 그로 인해서 열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저희에게 진짜 표면적으로 딱 느끼는 거는 여기 근처에 사시는 50, 60대 주민분들께서 맞아요. 한강 작가님 책을 많이 찾으세요. 맞아요. 요즘 제일 유명한 작가가 그 사람이라며 맞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맞아요. 찾는 그런 것들이 다행히 저희한테도 그 조금씩 낙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동네 아주머니께서 이 공간에 서점에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 그래서 저 그 책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저도 책 잘 안 읽는데요. 그럼 나도 읽어볼게 하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거 하나 줘 하고 가시는 거예요. 또 한강 작가님께 또 감사드린 것 중에 하나는 한강 작가님의 책이 많이 팔리고 읽힘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이 재조명이 되잖아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저랑 같은 연령대를 가진 친구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한 5년 전인가 한강님의 채식주의자 책을 너무 강렬하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밌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런 책을 왜 읽어? 이러면서 손사래를 주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정말 웃기게도 한강님이 누구를 타시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랑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그거 다 제 책이거든요. 근데 한강 위대한 한강님의 책이 2권이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추천했을 때는 안 읽었는데 읽게 되는 그런 게 저는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텍스트 힙이 얼마 전에 정말 임팩트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랑 인천님이 어떤 일 때문에
아울렛을 갔어요. 좀 젊은 사람이 명품 가방에 발렌시아가 백에 예,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팍 꽂혀있었어요. 근데 고이고이 넣은 게 아니라요. 그냥 힙하게 팍 넣어놓고 가는데 저도 눈길이 가는 거예요. 가방에 그 젊은 친구들이 책을 딱 꽂아놓고 갔는데 저게 진짜 멋있다. 네, 그러니까 뭐 텍스트 힙이 서점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를 담보하잖아요. 텍스트는 굉장히 원래 메이저 했었던 책이라 한 매체는 7, 80년대까지 굉장히 메이저한 매체였는데 그 매체가 이제는 마이너로 전락했다라는 뜻으로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있었던 가능성인데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치노마 신타로의 책의 역습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일본의 관점에서 책이란 것이 앞으로의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어떤 기능으로 살아남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예측이나 예견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 지금 책이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굿즈 형태라든지 그 책 자체가 그 파편화된 취향들을 담아내는 마이너한 그 매체로 잘 살아남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에 다 모든 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텍스트는 이제는 더 이상 메이저하지 않고 마이너한 거야.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은 힙이라 하면 자본이 들어와서 그 힙이 다시 대중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 막 이렇게 자본주의의 순환인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힙스터들의 취향을 인사들이 빼앗는, 이거는 빼앗기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 굉장히 다른 거다 뺏겼어요. 이미 메이저 했었던 게 이걸로 이 텍스트 힙이라고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메이저 했던 것이 마이너해진 거기 때문에 마이너해진 게 다시 메이저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미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수많은 매체들이 있는 와중에 텍스트 힙 열풍 이러면서 모두가 책을 읽는 시대는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런 공영방송이 뭐 이런 걸 했을 때도 그때부터 계속 시도지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 읽는 사람들 멋있어. 뭐 그럴 수 있지. 힙하고 하지만 계속 힙할 것이다. 이것은 계속 힙할 것이다. 멋져. 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힙해왔고 약간 어느 순간 이후로 힙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었던 거는 21살인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짝사랑했던 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그녀가 도서관에 자주 가니까 어떻게 한번 말 한번 걸어보려고 맞아, 시작했던 맞아. 게 책이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책 읽는 분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그때 애니팡인가 뭔가 다 하고 있었는데 혼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치. 그렇지 않았지만 힙하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힙했던 게 맞아, 아직도 힙했는데 단지 약간 뭔가 밈처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맞아. 저도 인천님의 의견에 맞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힙 해가지고 뭔가 텍스트 자체가 책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 매체가 뭐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 텍스트를 읽는 건 똑같을 수 있잖아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더 갖고 있는 그 물성 때문에 좀 더 뭔가 난 보여줘 약간 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이란 건 말 그대로 식자층,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지. 그게 인쇄기술의 발전과 그 자본주의 산업 그 열풍이 막 불면서 그 인쇄공장 같은 것들 생기고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이념들이 생기면서 책이란 그 매체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막 퍼진 거지. 그 퍼지고 책의 전성기라는 것 자체가 한 50년이 되지 않아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 본성이다. 늘 책은 힙했다. 다시 그냥 제자리를 찾았다. 책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러니 책을 읽는 당신은 엘리트다. 맞다. 옛날로 치면은 엘리트나 하던 거를 너가 하고 있는 건데 책을 좋아한다? 근데 그 뿌듯함이 뭐 누군가에게 뭐 허세라든지 자의식 과잉으로 보인다든지 뭐 어때? 그게 힙인데. 그럼요. 예. 사실 그런 허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본 게 원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책이 막 요즘 사람들 책 안 읽는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책이 과연 멸종을 막게 될까요? 책이 어떻게 멸종을 하지? 공룡도 아니고? 무슨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멸종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멸종합니다. 근데 책의 위기라는 거는 사실 90년대 말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고 책은 멸종할 것인가 했는데 텍스트 히브루 제자리를 찾아서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듯 앞으로 계속 발견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 책이라는 물성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 매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멸종할 때 책이 함께 멸종하지 않을까. 독서 모임의 가장 큰 가치는 타인의 생각을 듣고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근데 수많은 미디어가 사실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저는 책이라는 이거를 접하는 과정 자체가 나도 모르게 뇌가 학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뭐 다른 미술 작품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책을 이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읽는 것부터가 이미 타인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는 과정 같은데 그 과정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는지를 대화하는 걸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네? 똑같은 걸 읽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마침 여기 모인 10명 모두가 이 생각만큼은 똑같네? 뭐 이렇게 하는 경험? 이것도 쉽지 않은 경험이고 맞아. 제가 독서 모임 회원분들한테 가장 많이 뭐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한 명이 얘기할 때 나머지 9명이 잠자코 듣는 경우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지 않잖아요.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과 뭐 인터뷰로 시작했었던 배경들 이것까지 해서 다사클은 앞으로도 잘 듣고 잘 말하는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격을 가지면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에 와서 멋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고 소중한 경험이고 또 인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들처럼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 한번 독서 모임을 하고 가면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저희는 또 독서 모임에서 나이와 직업을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어서 아직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독서 모임을 했던 친구들이 자신만의 또 스타일을 가지고 한국 문학만 읽는 독서 모임 아니면 저희보다 더 가볍게 읽고 싶은 친구들이 만든 독서 모임 위주로 지금은 총 3개인가? 4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리텐션이 좋은 그런 모임인데 5번 막 6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스트 말고 호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 맞아, 어떠냐. 맞아. 모임이 좋았다면 그리고 이 정도로 참여를 하셨다면 당신도 훌륭한 호스트의 자질을 이미 배양을 했을 수 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민망하고 당신도 민망한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 본인께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난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맞아요. 우리가 하는 그 양식 그대로 하셔도 된다. 여기에서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차용하셔서 자기만의 모임을 만들면 이미 호스트가 다르면 거기서부터 맞아요. 확 달라지거든요. 이 책방에서 호스트를 하시고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다정한 시선이 베이스가 된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독서 모임들이 조금씩은 어떤 컨셉이나 장르는 달라도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호스트로 모시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독서 모임을 좀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독서 모임을 더 많이 호스트 분들을 더 많이 조금 배양하고 싶은 인큐베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리는 꿈의 책방에 대해서 저는 간판도 어닝 간판으로 해서 어닝 간판이라고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꿈인데 높이 책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지게끔 하고 싶은 서점? 또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 서점을 전 그리고 있습니다. 좀 꽉 차 있는 서점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버티는 거. 그러니까 10년 된 서점이 꿈입니다. 책방이 10년의 역사를 갖는 거. 그게 꿈입니다. 이 텅텅 빈 책장을 당신의 취향으로 채워보고 싶다면 다소사적인 클럽에 와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과 별개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은 혼자다. 그러나 혼자만은 아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의지를 세계에 살면서 실현을 해야 하고 그 실현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거기서는 모든 사람은 혼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러나 혼자만은 아니다라는 이 뭐 누가 제목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독서 모임을 와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우리 책방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이런 식의 그 철학적인 변증법을 따라가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대화들을 하려고 저는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귀여운 편지를 받고 싶다면 우리 서점으로 오세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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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